안녕하세요. 선아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당신만 모르는 외국계 기업 취업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이영민 지음 나비의 활주로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외국계 기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어줄 단 한 권의 책. 영어 실력 원어민 수준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환상의 시스템 속에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종잡을 수 없이 커다란 변화의 파도 위에 서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글로벌 인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항해의 나침반과 지도가 되어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거나 이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친절하고 상세한 지침서라고 합니다. 취업자 대상 코칭 및 강연을 하면서 느꼈던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요약서라고도 하네요. 자, 외국계 기업 들여다보기.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많이 진출해 있음에도 왜 사람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이나 이직을 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구직에 가장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응답으로 무려 62.5%가 의학 능력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외국계 기업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를 많이 써야만 하는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는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직무도 많고 영어 면접을 보지 않는 기업도 많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에 관심도 많고 입사도 하고 싶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려면 원어민처럼 영어를 무지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과 기회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은 여전히 나이, 성별의 차별이 존재하며 연공, 서열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 나이와 상관없이 실적과 실력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외국계 기업에서는 나이, 성별 등과 무관하게 철저히 성과나 실적에 따라 더 큰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외국 회사명이 대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 코리아, 유한 킴벌리, 애플 코리아, BMW 코리아, 한국 3M, 그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소니 코리아, GE 코리아, 한국 3M, 로레알 코리아, 한국 IBM, 넥슨 코리아 등 굉장히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있네요. 이렇게 많은 외국계 기업이 있는 것을 제가 이 책을 보고 처음 보았는데요. 복지제도와 이렇게 구직자들이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원하는 이유는 첫 번째 복지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해외 근무 기회, 서구식 기업 문화, 연봉, 기업 인지도 등 이렇게 잡코리아에서 자변조의 조사 결과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조사 결과라든지 차트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어는 자신감 틀려도 뱉고보자. 제가 근무했던 기업의 미국 본사에서 신제품 출시를 위해 한국에 시장 조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인이었던 마케팅 담당자는 한국 사람들이 왜 10년 넘게 영어를 배우면서도 잘 못하는지 궁금해하며 이것을 인터뷰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영어 공부를 할 때 어학 실력의 향상보다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암기식 위주로 하다 보니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소리나는지 보다는 텍스트 자체를 외우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둘째,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지나치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로 말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영어 면접에 자주 나온 질문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부탁합니다. 전공이 무엇이었나요?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공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대외 활동 후 무엇을 하셨나요? 당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경력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해외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영어 면접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시에 4가지만 유의하라고 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나 질문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로 많이 연습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듯이 소개서를 자신을 이야기하듯이 하라고 하네요.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연결을 지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은 자신의 스토리를 지인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반드시 말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말로 해보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3번째. 2갈씩 답변. 면접관의 기억에 인상을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임팩트가 있어야겠죠. 항상 2갈씩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답부터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답부터 이야기하는 게 2갈씩이죠. 끝까지 열심히 하는 태도를 보여라. 4번째입니다. 표정은 밝게 하며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영어 면접 시 영어를 잘하는지 보기도 하지만 못하는 영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눈여겨보며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것도 평가 항목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한 필기시험이나 엑셀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직무에 지원하는 경력직의 경우 필기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해놓기도 한다고 하네요. 기본적인 직무 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지에 풀거나 엑셀 등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답을 도출해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면접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평판 조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평판 조회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요즘은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입보다 경력직의 경우 평판조회를 많이 실시합니다. 요즘은 별도의 평판조회 전문 회사들도 있고 스치폼에 맡기기도 합니다. 상사, 동료, 부하 등을 정해서 평판조회를 할 사람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무작위로 회사 내 동료나 상사 및 몇 명을 평판조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신입의 경우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를 결정하고 직무에 맞춰 국문,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국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그중 몇 가지 항목만을 선택해 영문으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류가 완성되면 자기소개서를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질문들을 한국말과 영어로 계속 연습해 봅니다. 라고 합니다. 경력직의 경우 이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했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성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외국계 기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만족도 높은 회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외국계 기업에 취업해서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책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실력 원어민 수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방된 업무 분위기가 영감을 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언어 외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언어 외에 장점으로 능력에 따라서 업무의 기회가 많습니다. 국내 대기업은 체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직무를 배우고 업그레이드 해가는 것에 비해 외국계 기업은 능력에 따라 짧은 경력도 프로젝트, PM이나 중요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할 수 있는 직무 범위가 좁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주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스페셜리스트로
선발에 한 가지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직무 순환이 잘 안 되거나 능력이 없으면 해고되거나 높은 레벨의 직무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외국계 기업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침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